아버지가 남긴 집은 내가 받아야 해. 무슨 소리야? 우리도 자식인데. 상속을 앞둔 형제 사이에서 이런 말이 시작되면 문제는 돈의 액수만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곁에 있었는지, 누가 부모님에게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 누가 서류를 먼저 챙겼는지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갈라선 형제들 사이에서 실제 분쟁으로 반복되는 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오래 돌본 형제가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 둘째는 한 형제만 생전에 집이나 큰돈을 받았다는 경우, 셋째는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과 상의하지 않고 집을 팔거나 서류를 끝내려는 경우입니다. 사례는 개인정보를 바꾼 재구성 예시입니다. 특정 가족이나 판결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원칙을 쉽게 설명하지만 실제 서명이나 재산 처분 전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이 커지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누가 더 착한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재산, 채무, 이미 오간 돈과 돌봄 기록을 같은 표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구성 사례입니다. 큰딸 민서는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3년 동안 병원에 모시고 식사를 챙기고 집 수리비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동생 준호는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에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민서는 말합니다. 집은 내가 받아야 공평해. 준호는 대답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똑같다잖아. 여기서 두 문장 모두 일부만 맞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사람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부동산이 자동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용과 노동을 들였는지, 다른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기여가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병원 기록, 이체 내역, 간병비 영수증, 부모님과 나눈 문자, 가족이 알고 있던 역할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내가 다 했다라는 말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면 협의 분할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고마움의 점수표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함께 보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들 현우에게 전세보증금과 사업자금을 보태 주었습니다. 딸 수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수지는 말합니다. 현우가 받은 돈도 상속에서 빼야 해. 현우는 말합니다. 그건 엄마가 준 선물이야. 이제 와서 왜 문제 삼아? 민법에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특별수익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작은 선물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인지 부양을 위한 통상적인 지출인지 당시 가족의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나만 적지 말고 받은 날짜와 명목, 계좌 흐름, 증여계약서나 차용증, 부모님의 의사와 가족에게 알려진 내용까지 모으세요. 부동산을 받았다고 해서 현재 가치 전부가 그대로 계산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다고 해서 대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진실로 확정하기보다 재산 목록 옆에 사전증여 의심 항목과 확인된 자료를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액수가 크거나 세금 문제가 함께 있으면 변호사와 세무사의 검토를 같이 받으세요. 세 번째 사례는 절차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형제 셋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둘째가 말합니다. 내가 서류를 다 준비했으니 이 집은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다른 형제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이나 상속재산 분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도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일부 상속인을 빼고 한 협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가족 중 한 사람이 등기나 세금 서류를 먼저 알아보는 것과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확정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단 인감부터 보내달라는 말에 서두르지 마세요. 재산 목록, 감정가, 채무, 세금, 누가 어떤 재산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나눌지, 집을 한 사람이 갖고 다른 사람에게 정산할지, 집을 팔아 나눌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부추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원이 같은 자료를 보고 결정 유예기간을 두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한 명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제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셋이면 무조건 3분의 1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면서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에는 그 상속분에 5하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공동상속하는 단순한 예시라면 단위는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전체 3.5 단위이므로 배우자는 3.5분의 1.5, 자녀는 각각 3.5분의 1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는 대습상속, 상속결격, 유언, 특별수익, 기여분, 채무와 공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첫 장에 내 몫은 몇 %만 크게 쓰지 마세요.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유언이 있는지,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를 나누어 적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출발점이지 모든 가족에게 그대로 확정되는
배분되는 최종 배분표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나 손자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습상속 여부를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빨리 정하는 것보다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전부 준다는 유언을 남겼으니 끝났다. 또는 유언은 무조건 무효다. 둘 다 너무 빠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 제1110이 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 항목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유언의 효력을 한 문장으로 판정하는 제도가 아니고 어떤 증여와 유증이 있었는지,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유언장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의 질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유언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이 마음대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 원본과 작성 방식, 재산 목록, 사전 증여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 증명이나 소송을 먼저 혼자 진행하기보다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기간과 청구 대상을 확인하세요. 영상에서 유류분 숫자를 말하는 이유는 누가 반드시 얼마를 받는다라고 약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인터넷에 오래된 글을 보고 2026년 현재의 법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시점을 확인하자는 뜻입니다. 상속 분쟁을 줄이는 가족은 사망 직후 재산을 나누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계좌, 대출, 보증, 세금, 임대차와 부동산을 먼저 조회하는 이유입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은 가족끼리 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의심되는 채무가 있으면 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둘째,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국세청 안내상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등 예외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상속 승인 포기 기한은 서로 다른 시기입니다. 셋째,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재산을 먼저 나누거나 팔지 않습니다. 가족 단체방에서 다들 동의한 것으로 알겠다라고 쓰는 것보다 재산 채무표와 회의 날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과 법률은 금액과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기보다 관할 기관과 전문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만들 표를 8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인은 누구인지. 둘째, 유언장과 가족관계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셋째,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은 무엇인지. 넷째, 대출, 보증, 미납세금 같은 채무는 무엇인지. 다섯째, 생전 증여로 확인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섯째, 부모님을 돌보거나 재산을 유지한 기록은 무엇인지. 일곱째, 각자가 원하는 분할 방식은 무엇인지. 여덟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중 어떤 전문가에게 무엇을 물을지입니다. 이 표를 만들 때 누가 더 효자였나 라는 칸은 넣지 마세요. 대신 날짜, 금액, 자료, 합의 여부를 적습니다. 합의가 되면 전원의 의사가 드러나는 서면을 만들고 서명 전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두른 서명보다 중립적인 조정과 법률 상담을 먼저 선택합니다. 상속으로 갈라선 형제들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돌봄의 서운함, 생전 지원의 기억,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 빚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서 커집니다. 그래서 좋은 해결은 가장 큰 목소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같은 자료를 보고 바뀌는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법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 처분, 상속 포기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가족의 관계까지 지키는 첫걸음은 감정보다 먼저 사실을 같은 표에 올려놓는 일입니다.